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네. 네, 일주일 만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조용히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힘들죠? 네, 힘들죠? 요새 분위기 어때요? 지역 막 돌아다니니까 저는 뭐 아는 분들만 만나니까 네. 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선거 이렇게 그래도 뭐 준비하면서. 많이는 못 뵙고요. 네. 못 뵈면 이제 걱정이죠. 걱정이고 이제 음, 두 부류가 있어요. 한국당이 완승한다. 아우,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걱정 마라. 내년에 완승한다. 그는 문제 인기 희망적 없다. 사고 같아요. 네, 소망적 사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내년 참패한다. 정말 엇갈려요. 엇갈려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전제는 나라 걱정하는 마음 전제로 하는데 그렇죠. 네. 이제 주위에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주위에 10명 중에 7명이 싫어한다. 그러면 내년 선거 이긴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한국당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도 밉지만 한국당도 밉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다. 정말 많아요. 이대로 이 두 주장이 엇갈립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전자인 분들은 당 활동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전자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죠. 좀 더 당 활동 좀 멀리 계신 분들은 후자 말씀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러니까 선거란 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수 없는 없죠. 거고요. 단 누구나 음.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네. 된다는 거. 네. 자만해서 더더구나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너무 믿고 싫고 이러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갖고 자한당을 찍을 수가 없는 그렇게 애정이 안 간다고 할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당원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니 좀 이럴 때 똘똘 뭉치든지 한 사람은 뭐 단식하는데 또 한 사람은 또 미국 가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아유, 그래서 이제 네.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다 뭐 어딜 가고 다 좋은데 뭔가 이렇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 국민들에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좋은 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지소미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파기 이게 이제 어떤 일로 된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문재인 외교의 사망 선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네. 참 무능한 집단이 그 네.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네. 케이스가 되겠죠. 네. 네. 아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지소미아 얘기를 우리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소미아 저는 어떻게 보면 파기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뭐 선택의 네. 여지가 없었다고 네. 보여지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본래 이 꼴통들 네. 본래 전 이제 꼴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문꼴통이라는 이야기도 우리 댓글 우리 시청자분도 뭐 문꼴통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제 기대 저는 네. 포기할 줄 왜냐하면 국제 관계를 고려한다면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철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철회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걸 칭찬을 해야 되나 어쨌든 고민하고 왔어요. 네. 제가 솔직히. 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제 파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 발표를 한 거는 거기서부터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경제 문제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갖고 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카드를 덥석 던져가지고 결국 미국하고는 사단을 내고 또 그렇다고 일본한테 항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당분간 유예한다. 뭐 하여튼 그 청와대 발표를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꽈가지고 했는지. 네. 체면 차리려고 꽤나 애를 썼는데 네. 이미 체면 오래전에 구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래전에 네. 참 그나마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치지도 못한 엄마 말 안 듣는 애가 네. 사고를 쳤어요. 네. 그 엄마가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 하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한 채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어. 네. 이럴 때 부모는 뭐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한 대 지어받고 싶지만은 네. 그래 이나마 다행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넌 말이야 결국 이 꼬라지냐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네. 때는 정말 그 안타까운 부모 마음이지만 네. 미국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강한 압박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이 이 심폐소생술을 썼다. 근데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쓰는 데 있어서 미국이 말하자면 디는 카드가 뭐였을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회유와 보복과 이 모든 카드를 썼고 그동안에 나온 미국의 국무성이라든가 여기서 나온 특히 이제 뭐 국무장관이라든가 뭐 해리스 대사라든가 네. 사실은 그 외교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제까지 그렇게 강한 어조로 그럼요.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네,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아마 저는 트럼프의 불가의 직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네. 아, 이제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네. 국무부 관리들이 와가지고 네.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트럼프 제어를 못한다. 네. 트럼프 당신들 알지 않느냐. 그렇죠. 갑자기 네. 주한미군 뺄 수 있는 거고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당신도 어떻게 할래? 지소미아 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건 작은 거다. 진짜 크게 한데 나도 알 수 없는, 나도 통제가 안 되는 트럼프한테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소미아를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세력들은 지소미아 파괴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감축을 한번 불을 지르고 휘발성으로 그다음에 문재인이 그렇게 염원하는 작전권 환수 그것도 내 임기 안에 하겠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간 다음에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그들의 탄탄한 프로젝트가 네. 있었는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로 너무 막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이제 속으로 아마 모택동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이다. 막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소미아 파기 이거를 유예한다. 근데 뭐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 뭐 WTO 제소도 취소했지만 다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 무섭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지금 이건 여전히 언제 화염병을 던질지 모르는 굉장히 뜨거운 한 이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공공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또 네. 자기 진영 내에서는 네. 이게 뭐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네. 뭐 오면서 기사 보니까는 오후에 네. 또 이제 뭐 청와대 앞에서 모였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규탄대회가 네. 그들 내부에서 그렇죠. 이른바 민중당 계열 강경파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 오리지널들 이제 관객이 들고 나왔는데 아마 지금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이제 공공설 입장에 밀어 넣을 네. 겁니다. 과거. 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속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근데 이제 아유. 우리가 이제 30분이 네. 됐습니다. 네. 이제 30분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거죠. 네. 이야기 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시죠. 예, 네. 좀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잠시만. 인사 좀 예, 인사하고 하시죠. 어제 시작을 하시죠. 네. 이제 자판을 이제 예. 깔았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워밍업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죠? 저도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렇게 보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친구 어디 가서 이렇게 날씨 추우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네, 네.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께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사무실도 옮기고 또 저희 집에서 하느라고 이 모든 게 완비가 안 됐고 그랬는데 이제부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이 그 허전하시다고 하는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은요. 매거진입니다. 네. 일주일 금요 정량. 매거진 해서 네. 5시. 네, 오후 5시에 한 주의 뉴스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과 네. 함께 복수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한 주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해소시키는 네. 그런 방송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는 그냥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네.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참 라이브를 좋아하는 게 우리가 방송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라이브라는 것은 뜻이 당신과 내가 같은 시간을 갖고 그럼 있다. 네. 당신과 내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네. 우리가 막 같이 마주보고 얘기한다. 사실 라이브라는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사실. 그동안은 네, 서로 같이 그렇죠.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대화를. 라이브. 네네.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 방송을 이렇게 집으로 옮기니까 이 라이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네. 걱정됐는데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자, 여러분들 뭐 의견 너무너무 대우 좋다고. 환영입니다. 네. 네, 하셨네요. 네. 아유, 정말 이
다들 이렇게 그 그리운 이름들입니다. 저 네. 역시 성이 뭐니 여러분들하고 복수 네, 복수하면서 복수합시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혼자서 네. 이렇게 멀뚱하게 하려니까 진짜 이 천의 고와 같다는 느낌이 네, 옛날에 네, 어른듯이 네,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까지 네. 들었습니다. 네. 마테오님 갑자기 왜라고 하셨는데요. 어, 저희들 사실 토요일 저녁 이 시간대에 대해서 많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 네. 했더니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음. 또 저희도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우리 작가님과 네. 같이 하는 거 매거진식으로 이제 주말쯤에 한 번 한다면은 금하고 토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또 금요일 저녁에는 회식이 있으신 분도 많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연말에 또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 정도면은 한 주의 뉴스가 대부분 네. 다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럭셔리 리얼라님께서 저쪽 치들이 두 분 과로사 시키려고 하루를 멀다 하고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사고 중에서 제일 사고는 역시 지소미아 사고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두 손 다 들고요. 납작 엎드리고 백기 항복한 거예요. 이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일본 쪽의 반응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방송 신문에서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에서 막 폼 잡고 막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경산성의 경제산업성의 부장이 발표를 부장이죠. 했어요. 네.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3대 이 수출 불가 품목 이거를 우리가 협상을 해보겠다는 거지 지금 관두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무슨 뭐 문재인 외교의 승리 타이밍의 승리 와 근데 그 달종들이라든가 대깨문들은 위대하신 대통령 뭐 이러면서 또 난리 났더라고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자화자찬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좀 쪽팔렸습니다. 네. 솔직히요. 일본 애들이 저 일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네. 네. 막 박수치고 승리라고 하니까는 네. 전 좀 쪽팔렸는데 근데 이건 이제 쪽팔리고 말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국익이 어디 어떤 게 우리 최선의 우리 국익을 찾는 방법인가 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네. 파기하기로 한 것을 원상복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네.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그나마 잘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대깨문들의 박수와는 다른 차원의 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려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뭐하러 일을 벌여가지고 말이야 수습도 못하면서 정리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요. 감당도 못할 거면서 뭘 벌었으라고 군법 한 대를 확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또 이제 본인이 그럴 거 아닙니까? 니네들 말이야 원상복구 하라며 그래서 했어 네. 하니까 또 왜 소리쳐 라고 할 것 같은데 확 패고 싶어도 참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왜 진짜 나라 망신 국가 망신 이런 거 하라고 외교 책임을 대통령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으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찾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국격 다 망가뜨리고 국익이 뭡니까? 어디 갔습니까? 참 무능한 대통령 세워놓고 보니까 무능한 집단 네. 집권세를 되다 보니까 이 나라 이 모양 돼버렸습니다. 참 망신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건요. 네. 걔네들이 그동안에 대깨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일본하고 지소미아를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맺은 거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건 토착 외구들이 막 한 짓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토착 외구에다가 플러스 토착 외에도 거기에 팍 숙여버린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그러니까. 자화자찬하고 네. 박수 치는 것도 뭐예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지소미아를 통해 갖고 우리가 겪었던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안보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이 정말 이게 도대체 이제는 서로가 애정은커녕 아주 싸늘하게 보는 거, 네. 이 신뢰는커녕 기본적인 이 좋은 감정, 우정조차도 없는 거, 애정이 식으면 우정이라도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우정조차도 없는 한미 동맹이 됐고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보면요, 이 지소미아가 막 이게 파기될 거다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쫙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2거래일 동안요 무전 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어요. 왜? 지소미아 파기되면 이건 한미동맹 있고 안보가 흔들리는데 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저기 주식 살 필요 있겠느냐. 그럼요. 거기다가 한국의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해갖고 철수, 즉 이 자기네들의 지사를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 이익만
뭐 원하는 매판 자본도 물러가도 된다. 이렇게 대표분들이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 팔자가 이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예, 이제 무식한 자들의 이야기죠. 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뭐 싱가포르나 홍콩 등을 제외하고는 네, 가장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 폐쇄적으로 산다고 대한민국 경제 붕괴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 표현 중에 다 같이 거지같이 살려면은 네, 자 GDP 한 3,000달러, 5,000달러에서 물러서서 옛날 60년대, 70년대식으로 살려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칼라 TV 본 흑백 TV 시대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수세식 변소에 사는데 네. 재래식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요. 그럼요. 수세식 변소가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럼 이런 꿈은 달성될 수 있겠죠? 민노총, 참여연대, 정교조들만 사는 나라. 그렇죠. 이런 나라 꿈꾼다면 오케이 하십시오. 옛날 캄보디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거 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이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초크초크님이 변소 연륜이 묻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그 네. 전파 때문에 그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저희가 30분의 1부를 하고요. 네. 껐다가 금방 한 5분 후에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10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다시 들어와 주세요. 저희가 막 지금 생방송의 리얼함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네, 저희들요 아유 참. 배터리가 30 이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네. 오늘 트라이를 또 새로운 기계로 해봤는데 네, 네. 계속 이러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저기 기억해 인내심을 주시고요.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프리버드님께서 네. 저기 정말 뭐 천민자본주의, 매판자본 이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하는데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문재인과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 네. 갑자기 네. 입이 확 여기에 뭐가 튀어나오려다가 제가 음, 움찔했습니다만은 8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뭐 네. 득점 자본주의, 네. 뭐 매판 자본주의, 그다음에 뭐 식민주의 그러면 한국이 그 당시 그랬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해외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와가지고 한국 이득을 쫙 뺏어간다. 그렇죠. 우리 그들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그럼 지금 삼성이 해외 공장 있으면 다 중국이 우리 식민지게요? 맞아요. 베트남이 우리 식민지게요? 네. 버마가 우리 식민지게요? 안 그래요. 그런 사고방식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 파동 하나 네. 잘 된 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열렸어요. 네. 우리가 일본 하면 모든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일본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순간 네. 너 친일파냐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사실 상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득되는 부분도 있고 손해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 동전의 앞면 뒷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면만 보고 일본을 봐왔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서로가 일본이라는 존재 우리에게 뭐인가? 네.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한미일 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무조건 일본하면 거부감을 보였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준 아주 유일한 네. 그렇지만 작은 네. 하나의 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나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 나 친일파 어쩔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가 한 국가를 볼 때는 다양한 네.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아마 죽창가 드는 소리에 우리 말을 네. 못했었는데 이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주 평지풍파를 일으킨 거 네,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럼요. 얘기해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될 걸.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평지풍파를 일으켜갖고 뭐 이순신 코스프레를 하고 뭐 이러면서 안보라는 거를 이 중요한 안보를 롤러코스터에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룡명체 한번 타고 왜 얼빠져가고 이렇게 나온 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그럼요. 안보에다가 아니 이게 대통령이냐고요.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군 최고 통수권자가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마추어다 미숙하다 뭘 모른다 이래도 불장난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안보 불장난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이들이요. 진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쪽에 경제 문제를 두고 나면 경제 문제를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걸 안보 문제 연루 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사단이 났는데 저는 오늘 기사를 보면서 네. 야 얘들이 아직까지도 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냐 청와대에서요. 네. 김정숙 여사가 싱가포르 저기 총리 부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창덕궁을 이제 구경을 시켰습니다. 네. 뭐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보도자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도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김정주 주사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정상적이면 우리나라는 역사가 네. 조선왕조 이렇게 역사가 있는 조선왕조에서 이건 후원이다. 정말 아름답다. 이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하고 이런 자랑을 했는데 이 내용보다는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 복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사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들은 아직까지도 반일 코스프레 또는 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한테 접근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네. 지소미아를 본인들이 후퇴한 것 때문에 자기 지세력들에 대한 반발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고작 보도자료에서 뿌린 것이 아유. 여창덕궁에는요 일본 애들이 훼손을 많이 해가지고 참 걱정이에요. 복원하기 힘들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 창덕궁 비온 옛날 비온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아름다워. 그까지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 친구들 참 멀었다. 아주 당당 멀었다. 얘네들 아직까지도 반일 그 프레임 가지고 국민들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정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요. 김정숙이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그렇게 역사에 관심도 없었대요. 그리고 그 부산에서는요 일본의 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차례라고 하는데 차 예법이라고 하는데 다도 배우러 다녔고 그다음에 문다혜가 그 저기 완전히 일본의 우익 극우 그럼요. 대학 다닌 거 그렇죠.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청와대에 와갖고 외국 손님 모시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외교적으로도 별내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가장 가까이 네. 옆에 있는 나라고 우방이고 이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그다음에 한미일 그 동맹 체제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장 경제를 하는 제일 유사점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도 갑자기 그 얼빠진 애들 이렇게 딱 데려다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애들 막 세뇌 교육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뇌를 당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게 근데 뭐 김정숙이 요새 실세라면서요. 도장도 막 그렇게 그 대통령 도장 대신 김정숙 도장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그것도 법원에 내는 거예요. 법원에 내는 거예요. 네. 또 그래서 이제 그 용감한 네. 그 시민께서 네. 택시 기사분이시죠. 네. 용감한 시민께서 또 그 다시 한 번 또 직권남용 그러니까요. 고발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싱가포르의 그 총리 부인이 왔어요. 네. 우리가 얘를 갔다고 그럽시다. 우리 네. 영부인이 갔어요. 그러면 싱가포르 총리 부인이 그냥 싱가포르에 있는 옛날 영국 건물도 보면서 저 사람들이요 우리 땅을 훼손하면서 저거 지었어요. 라고 하면 우리 웃어버릴 거 아닙니까? 뻔히 네. 아는 이야기. 근데 그걸 우리 창덕궁 모시고 가서 그런 이야기 했으니 참 망신입니다. 솔직히. 네. 그걸 또 보도자료에 뿌린 청와대도 참 아니, 깎아. 그러니까 그 아줌마 진짜 뭐 어디 파란 나비를 달고 다니질 않나. 근데 갑자기 왜 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네. 건지 모르던 애들이 남자친구를 좀 이렇게 운동권 사겨갖고 저 알 때 보면요. 갑자기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막 쑥쑥 듣더니 그 남자친구보다도 더 과격하게 나오는 애들을 제가 좀 본 적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기가 뭔가 인간이라는 거는 네. 자기가 주도를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남자친구한테 획도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더니 또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나더니 다시 그냥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고 막 네. 별일 그 친구도 응대도 안 했었어요. 네. 자, 그런데 지소미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네.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번에 망신 당한 거죠. 네. 이제 문재인이 완전히 개망신 당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그 한미 방위 분담금 있잖아요. 네. 이걸 굉장히 불을 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분담금 문제, 네. 돈 문제는 사실 민감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가 네. 5조를 왜 내야 돼? 5배를 내야 돼? 저도 거기서 반감이 있거든요. 네. 그럼 하물며 반미주의자들, 네. 한국에 깔린 주사파들은 부글부글 끓겠지요. 왜? 네.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지금 북한 각종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중앙방송에서 계속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남조선에서 뭐 미국의 뭐 제국주의자들이 압박을 넣고 또 남조선 인민들이 여기 저항하고 있다. 이게 계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곧 움직일 거예요. 그때 이제 돈 문제 이제 본격화되면은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반미 무드를 살릴 겁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방치를 하겠지요. 놔두면서. 그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러면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나올 거고 네. 나가라 할 거고 네.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두부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나가라 해도 못 나간다. 그럼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네. 좀 온건파죠. 아니면 네. 진짜 나가라 나 제발 나갔으면 좋겠다. 네. 북한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반면에 어쨌든 간에 주한미군 철수 운동이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또 이제 한바탕 또 대한민국 찢어지면서 난리 법석을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걸 지금 어떻게 노리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 안 의원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프리버드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지금 막 아주 그냥 발에 그냥 불나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요? 네. 지금 지난주 좀 과음해서 그런가요? 자, 썸네일이 지금 별이님께서 안 떠 있다고 그러는데 썸네일이 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네, 별이님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WTO에다가 제소도 안 하겠다 네, 네. 취소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WTO에 제소하는 거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 사실 WTO에 제소할 때 오죽했습니까? 뭐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반드시 승리해갖고 네.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WTO에 그 제소 취소한 거예요. 다시 제소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들. 그리고요 이번에는 그냥 물러서려니까 좀 네. 체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걸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나 못해 음. 안 해라기보다는 그럼 너무 자존심 상해. 네, 또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그 체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 팔팔 터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지자들에 대한 그 체면 때문에 네, 완전히 털지 못하면서 네. 그래 우리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건 말이야 꼭 그런 네. 건 아니야 라는 약간 좀 쫌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쫌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네. 찌질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냥 이렇게 라이브 전에 저희가 찍은 사진이라서 썸네일로 안 보여서 그러는 것 같다고 이제 PD가 그러시네요. 별우님 한번 잘 이해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볼 때 네.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그때 지소미아 파괴한다 하니까 전선이 쫙 확립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은 그 이제 좌파 쪽에 있는 애들, 대깨문 애들이 뭐냐면 국민 믿고 지소미아를 파괴해라. 네. 이렇게 굉장히 데모를 하고 사진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가 국민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날 아침에 모 공장에 가가지고 네, 일본하고 그렇죠. 갖고 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네. 하더니 지가 흔들려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마구마구 흔들려 버린 거예요. 네. 자, 이게 도대체 한 지도자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며 네. 이 나라에서 네. 이렇게 가야 되나 참 네.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네. 그러나 나라 망신 다 시켰고 네. 이 짓 하려면 왜 이 일을 벌였는지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의 강한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시간 끌기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덮어지겠죠.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거는 사실 이제 불확실한 보도입니다만 미국 쪽에서 그동안에 한국하고의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쫙 늘어놓고서 이거를 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조선일보의 오보다 그래서 뭐 이제 철수한다. 네. 미국 뭐 이제 일개 여단 빼겠다는 이렇게 이야기죠. 얘기했는데 네. 그 버금가는 얘기를 미국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도 엠바고고 다 이거는 없던 일을 하지만 네. 물밀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강한 압박을 줬고 말하자면은 문재인이 이거는 만약에 지금 그런 식으로 되면은 온 국민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좌파들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를 제일 원치 않는 게 좌파 중에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렇죠. 네. 철수 못할 거라고 믿는 철수를 정말 못할 소망적 사고를 거다. 가지고 우리가 있는 분들이 전략적으로 있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못할 거라고 제 그냥 이 블로그에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네. 전제 이런 거예요. 미국은 자국 이익만 챙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철수 네. 못한다. 안 그래요. 미국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십니까? 네. 네. 자, 지금 29분이고요. 니스님께서 비켜봐. 내가 대통령 해볼게. 아 좋습니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니스님이 네. 하시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해도 다 잘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그럼 여기 프리버드님, 뭐 김호성님, 뭐 루키루님, 요루와 아케루님 네. 다 정권교체님 빼고는 네. 다 잘할 것 같아요. 최영식님, 네, 네. 예. 자, 지금 이 저희가 야키도리님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그러면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오전 11시에 하고요. 금요일 날 5시에 또 금요 매거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10분 후에 봬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과 저녁에 완전 빰빰입니다. 네, 잠시 2부입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저희가- 오페라 같은 거 하면요 중간 세션 쉬는 네.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아, 여러분 저기 화면이 지금 뜨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예. 뭘 어떻게 하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다룬- 두 번째 주제로 네. 가죠. 오늘 두 번째 자, 주제는 탈북 어부 문제를 다시 한번 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네. 탈북 어부를 북한에 보내겠다고 한 날이 11월 네. 5일이었는데 그날 북한의 김정은한테 제발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있는 아세안 플러스 3 특별 정상회담이 제발 좀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도 북한이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자, 얘들 보내겠습니다. 당신들 체면 안 깎게 할 테니까 정말 내려와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진짜? 근데 아, 저는 그걸 또 보면서 참 놀란 게 북한이 이제 그 친서를 그냥 공개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안 되면 특사라도 좀 보내달라고 이런 것까지 공개하면서 북한이 한 거 보세요. 네. 아니 그동안에 한 약속이라는 건 하나도 안 지켰으면서 우리가 거기 가갖고 모터로 들러리 서주냐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은 미국한테는 그냥 완전히 내몰리고 일본은 탁 외면하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는 야단 맞고 네. 김정은한테 정말 이 최악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점잖게 말씀 주셨네요. 왜요? 아비한테 뻥 맞고 쓰러지니까 미국에서 야 임마 정신차리고 뻥 때리니까 뒤통수 때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김정은이가 왜 뒤로 넘어지냐 앞으로 넘어지냐 뒤에 뻥 때리는 인격입니다 진짜. 네.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가 발길질한 것 같아요. 네. 뻥 찬 것 같아요. 야 이건 무슨 나라망 신이죠. 개망신입니까? 정말 개망신이죠. 정말 국어라는 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김정은 제발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응? 부산 앞바다에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야기를 하고 네. 다니는데 네. 개망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날 저는 망신 좋다 이겁니다. 2명의 네. 생명이 그날 앗아간 날입니다. 아. 2명을 그날 보낸 거 아닙니까? 보내기로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왜?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라고밖에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인권 변호사, 인권, 좌파들 인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들에게 인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 중시가 아니라 생명 경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안대를 씌워가지고 네. 또 이렇게 보내니까 그 딱 안대를 걷는 순간 그냥 네. 털썩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북한 군인들 보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마 그날로 네. 총살 당하든지 아주 엄청나게 총살 당연합니다. 총살 네. 당연한데. 고문을 받았을 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하고 네. 할때 말로서 빠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오는 걸 위해서는 뭐 그 어부 2명 목숨 정도는 이거는 언제든지. 파리 목숨이라도 그럼요. 네. 뭐 그 개의치도 않고 네. 뭐 200명이라도 2,000명이라도 아마 죽이고도 남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네. 반드시 그 문재인의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요. 예. 우리 이제 국내 정치는 100배 양보해서, 네. 1000배 양보해서 뭐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네. 시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인간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말 김정은 데려다 쇼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생명을 내던진 거 아닙니까? 정말 동해바다에 내던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요. 네. 자기네들이 이제 뭐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니까 뭐 이런데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럼요. 조그만 오징어배에서 어떻게 또 오징어배는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히잖아요. 네, 오징어를 네. 끌어내려고. 저도 그때 옛날에 취재하면서 네.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3명이 16명을 죽일 수도 없어요. 그 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탔다는 것도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 있죠? 노트북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네. 그러니까 이제 배를 잘 아는
네. 해양대학교 나오신 분이 아,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건 오. 그 조그만 배에서 열 몇 명을 데려다가 어떻게 죽인다?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소설들이 막 나오고 자기들을 그러니까요. 정말 통일부발 소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다는 이야기도 했다. 거짓말 아닙니까 완전히 그건? 거짓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 거짓말 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보내고 네. 대체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오죽하면은 북한 관련된 전 세계 인권 단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비어 부모님이 이제 네. 오셔갖고 지난번에 참 저는요 워싱턴에 갔으면 당연히 일부러라도 원비어 부모님을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한국에 왔으면 정말 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가슴 아픔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토닥토닥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 면담을 아니 문재인이 뭐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 문제는 아니에요. 맨날 오늘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 공식 하면 되는 일정도 겁니다. 없고요. 그러면. 그리고 막 일정 없는 날이 많다고 그러는데 뭐 국민과의 대화인지 뭔지 자기들 대깨문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시간에 원비어 정말 준비하는 동안에 원비어 부모님 이렇게 만나는데 원비어 부모님께서 진짜 가슴 때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뼈 때리는 얘기. 국회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권이다. 그럼요. 국회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이죠. 그리고 그럼요. 국회는 완전히 지금 헛발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그리고요. 꿈꾸고. 네. 지금 사실 제가 대통령이라면 네. 원비어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투닥거려지고 솔직히 위로해 주면요. 네. 미국 뉴스를 다 탑니다. 그렇죠. 미국인들한테 허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한국의 대통령이 저렇구나. 인권을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또 이번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네. 김정은 때문에 김정은 놓치고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 원비어 아버지가 네. 어머님과 굉장히 통쾌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북한 상대 잘못 골랐다. 네. 현재 지금 원비어 가족이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네. 북한에서 이제 미국이 압수한 네. 북한 화물선 하나를 팔았습니다. 네. 그 돈이 지금 원비어 가족한테 전부 넘어왔어요. 네. 원비어 가족께서 소송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독일에서 북한 애들 참 모텔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참 네. 쪽팔린 이야기예요. 네. 그 뉴스대로 하는데 그 돈까지 전부 못 보내게 참 맞겠다. 그러면서 음. 원비어 어머니가 참 딱 단단하게 사람 니들이 잘못 골랐다. 네. 김정은에게. 네. 아니 일개 미국인이 이런 시민이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국 대통령 사람은 아휴, 제발 한번 얼굴만 보여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 남우경님 말씀대로 나쁜 놈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막 그 JH 조은님께서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패널이라도 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저희가 이 사이즈에 맞는 게 조금 하나 있긴 있는데 네. 달까 말까 아까도 망설였는데 네. 다음부터는 네.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정원이마님께서 쓸데없이 아세안 회의 가서 무슬림 앞에 돼지 두루치기 자랑하는 그들 부부 수준이 어떻게 원비어 부모에게 품격 있게 원비어 부모를 위로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나라든지 문화에 뭐 이런 기본 전제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보좌하는 사람들도 굉장한 아마추어들만 보좌하는 것 그럼요. 같아요. 운동권 출신들 네. 이런 출신들이 네. 뭐 세계가 되고 세계 돌아가는 게 뭘 합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 미국 처음 가봤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그런 분이 뭐 세계를 알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집에다가는 뭐 유럽의 고급 의자 같은 것도 선거운동할 때 그게 알고 보니까 800만 원짜리 의자였다, 1000만 원짜리 의자였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짜가였다. 짜가였다.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모델하우스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전시품이라고 해서 싸게 사왔다. 근데 네. 그게 뭐 굉장히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좋아요. 저는. 네. 정말 그런 점에서 기가 찬 그 네. 부부 노릇인데요. 지금 네. 보면은 이제 원비어 부모나 또는 이 북한의 어부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문재인의 그 인권 변호사였다는 거는 이거는 그들이 만든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그동안에 뭐 문재인이 뭐 한 것처럼 하는데 지난번에 장기표 대표님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진짜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저기 조세 변호사 노릇이나 이제 쭉 했던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인권 변호사는 설사 100배 한번 했다고 칩시다. 네. 지금의 모습 뭡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의 네. 모습 뭐예요? 인권하면 북한에서 인권 찾을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압살하는 이른바 국가 정치 지도자, 국가의 이른바 넘버원이
김정은입니다. 그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제발 좀 와주세요. 손 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 없어요. 무슨 인권 변호사는 참 부산 앞바다에 이미 던져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원표 부모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 네. 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납북된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거죠 이미.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 분들께도 정말 송구하다, 미안하다. 어쨌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헌법을 유린한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그리고 반드시 역사는 그 죄를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특히 그들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네. 싶은 건요. 네. 우리 헌법은 한반도가 우리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의 영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법이 미치지 않은 지역으로 우리는 봅니다. 단 북한 주민이 남으로 내려오면은 대한민국 주민이 되는 거예요. 법이 네. 미치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왜 어떻게 추방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네. 자, 지금 바람처럼님께서 두 분 국회로 입성해서 국민이 한 투쟁을 해주세요. 우리 안영환 선수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뭐 글쎄 안방 TV가 한 15만쯤 되면은 국회 선거에 나가볼까요? 아주 크게 잡았네요, 제가. 네, 빨리 해주십시오. 그만큼만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부터 라이브로 갑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11시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간에 가고요. 금요일의 경우에는 5시에 금요 매거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막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사실은 이 라이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 작업을 한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다른 채널처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후원해 주세요. 우리 이 기계 필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희가 그런 말을 도저히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있는 거 뭐 모으고 막 이러다 네. 보니까 저희 호주머니로 이렇게 객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참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정말 이 황종현님은 이제 모르셨구나.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 네. 많이 얘기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1시, 그 다음에 금요일은 5시에 금요 매거진 있도록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 원장님, 네, 또 우리 함께 해주십니다. 앤디 김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개연 당선 가자. 네. 당선 가자. 자, 전혀 써 있습니다. 아, 네. 15만 되면 한대니까. 네. 곧될 것 같네요. 네. 왜 그래요? 농담도. 네. 자, 하지만 리브고시님, 술과 안방과 애국은 24시간 365일 맞습니다. 네. 노영규님, 송파각 축 당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울 것 같아요, 진짜. 자, 꼴통령 문재인님, 우리 카페도 들어와 주셨어요. 네. 저는 문재인이 사법고시 패스한 거 못 믿겠습니다. 정권 탈환 후 특검 갑시다. 맞습니다. 특검 갑니다. 작은 것때 갑니다. 저도 네. 그리고 꼭 특검 가도록 해야 되고요. 네, 이 정권에서 네. 저지른 악행들에 대한 특검 해야 됩니다.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네. 세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조국 문제, 그 다음에 조국과 유재수 문제. 네. 근데 이거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정숙 도장 문제, 이게 이제 조국하고도 이제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웃기는, 정말. 웃긴 짜장이라고 해야 되나? 웃긴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짜장면이란 말도 못하겠어요. 네. 윤석열 총장 때문에. 근데 네. 현지님이 그 심천으로 홍콩 사태 때문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셨대요. 네, 아유, 네, 네. 아유, 중국에 계시는 정말. 교포분들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중국 사람들 네. 한국 사람들 알기를 정말 못같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온갖 탄압을 하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우리 교회들 선교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압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기가 정보를 제가 막혀라. 들었습니다. 네. 선교사분들한테. 네. 자, 지금 황교안 대표 이렇게 단식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달라 저희한테 자꾸 나오는데 저는요 정말 그 애국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말 나라 걱정하는 거 의심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더 빨리 많이 드시고 막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막 그냥 그 피 튀기면서 싸워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단식이라는 거는 자기 몸을 말하자면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돌이라도 씹어먹을 각오로 나오셔가지고 활동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네. 황정현님, 황 네. 대표님 지금 주무신 거 보고 오신다 했는데 참 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저도 머릿속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런데 지금
자, 우리가 인원고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고요. 그렇죠. 저는 인원고 학생들이 삭발했다면서요. 네, 그 대표가 네. 삭발했답니다. 저는 네. 얘들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아니 고3이에요. 아우, 예, 고3인데 그러니까요. 어죽 답답했으면요. 교육청한테 삭발을 하고 그걸 한참 지금 입시 준비하라고 네. 원서 쓰라 지금 바쁠 때인데 전 그거 보면서 대체 부모들이 아니 네. 대체 교사들이 학교가 성인들이 대체 뭘 했는지 게다가 조현이란 그 인간 네. 그 교육자입니까? 아니 감사 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를 했다는데 정교조 교사들 네. 그런 부류들에 의한 그런 부류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겠습니다. 또 간부였대잖아요. 네, 그런 정교조에. 부류들에 의한 정교조 부류에 대한 네. 감사를 해줬고 그 부류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진 감사를 그렇습니다. 가해서 네. 이렇게 짜고 친 고스톱이 이루어진 네. 겁니다. 그래놓고 무슨 학생들의 친일 이런 행적에 대해서 뭐 타이르고 교육하는 네. 학생들 무슨 말이 됩니까? 제자들한테 학생들 친일 행각에 대해서 친일 네. 행동에 대해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참 분노했습니다. 전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그럼요. 삭발을 했을까 네. 싶어요. 그리고 요즘은 참 청소년들이 굉장히 외모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나이 들고 뭐 이런 분들이 삭발하는 거하고는 네.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분했을까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학생들에게 그 300명 넘는 학생들한테 90명이 억지로 이제 구호를 아베 뭐 아웃 뭐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게 하고 네. 이런 강제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육청에서 정교조 출신의 그 이 간부가 한 건 뭐라고 했냐면은 발표를 그렇게 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 강제성을 좀 띈 거는 있었지만은 연속성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학생들 보고 일배냐 뭐 이렇게 한 네. 거에 대해서는 그런 적은 있지만 그게 인격 모독은 아니다. 아니 언제는 뭐 일배라는 걸 갖고 난리를 치더니 토착 왜곡하고 난리를 치더니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진짜 지금 여기 확 튀어나오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참았습니다. 네. 만약에 한번 바꿔서 봅시다. 네. 어느 교사가 네. 뭐 광화문에 나가서 뭐 집회하는 뭐 네. 태극기 부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상 틀어면서 이번 네. 박수 쳐야 된다 이렇게 했다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에서 이야기했다든지 네. 아마 감사해가지고요 목 자르자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랬을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 보니까는 김정은이 남한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는 집회를 네. 했던 인간들을 강연 연설을 초청해서 하지 그렇습니다. 않나. 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교육적 차원에서 했다. 이게 무슨 교육적 차원이에요? 이념 교육 시켜가지고 그렇습니다. 전국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육 시킨 거 아닙니까? 저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네. 우리 어른들이 못 나갔고 그 어린 것들의 가슴에 그렇게 상처를 준 게 네.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면은 이랬을까. 이게 네.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세상인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붕어나 가재나 물고기가 되기를 바랬는데 붕어나 가재나 개돼지가 아닌 거예요. 네. 우리 학생들은. 네. 그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참 인원고 사태 우리가 두고두고 앞으로 이거는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기회에 정교조의 실체에 대한 네. 어떤 각성이랄까 국민적인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정교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노총 네. 이런 데 대해서보다 더 반대하고 문제 네. 지적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여론조사 보면요. 이제 우리가 참여연대 이 좌파에서 3대 조직 있지 않습니까? 네. 민노총, 정교조였는데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정교조의 행위에 대해서 가장 반감이 큽니다. 네.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정말 정교제 실체를 더 널리 알려서 많은 국민들이 제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저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뭐 선전이랄까요, 광고랄까요, 이걸 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돼지가 있다 본가님께서 정교조 와해시켜야 된다. 네, 그럼요. 저는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선에서 투표하실 때 후보자들한테 꼭 물어보십시오. 그럼요. 당신은 정교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노조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느냐. 네. 불법화 시켜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후보에게 찍어주십시오. 네, 네. 괜히 그냥 막 그냥 손 붙잡고 막 사정하고 이런 후보가 아니라
정말 투지가 있고 네. 자기가 이제 그 국가관이 제대로 있고 정교조와 민노총과 이 시민단체 그다음에 뭐 경신련 말고 그 저기 이번에 온갖 한 그런 그 정치적인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이건 단호히 막아야 네. 된다.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아까 정원희 맘님께서 4.19도 김주열 학생의 이걸로 도화선이 됐는데 인원고가 이 문재인 정권의 붕괴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맞습니다. 그렇기도 네. 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럼요.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유 정말 네. 윤마다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꾸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못 만나갖고 저도 기운을 못 받아가지고 네. 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참 네. 민노총도 한국 그러니까 뭔가 정교조에 맞서는 네. 지금 한국 교총이 있습니다. 근데 네. 교총은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네. 않기 때문에 자 유경민님께서 대학생인데 진짜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려달라. 언제 저희가 막 이 문제에 한번 대해서 이야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MB에 대해서 한번 그럼요. 얘기를 다음 주 우리가 5시에 네, 금요일 날 5시에 네. 금요 매거진을 네. 하는데 그때 네. 우리가 아는 MB 저희가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우리가 이제 마무리로 이제 네. 김정숙 도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김정숙이 그런 데다가 대통령이 찍어야 될 거에다가 김정숙 도장을 찍었다는 거는 이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대통령은 김정숙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카드만 찍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카드만 찍다 보니까는 헷갈린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실수라는 네. 이야기 많이 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고요. 네. 물론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정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이 크다는 것은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김정숙 여사한테 누가 줄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김정숙 여사님께서는 청와대 생활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 굉장히 편하게 보여요. 얼굴 딱 표정 보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한민국 것 같아요. 국민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자영업자를 다 문 닫고 있는데 다 망하고 있는데 청와대 계신 안주인께서는 너무 편한 얼굴. 그렇습니다. 네. 나파솔린 네. 말씀대로 옥새가 물러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앤디김님께서 서태우네요. 맞습니다. 서태우입니다. 박수짝짝짝. 네. 그리고 앤디김 원장님께서는 너무 저희를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슈퍼챗 해주시고 네. 그 마음 잊지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방송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지금 보면은요, 이 김정숙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너희들 병원인지 우리들 병원이잖아요. 네. 거기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논란이 있죠.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앞으로 많은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가 쌍으로 들어가는 게 조국내, 조간에 이어서 이제 문간에도 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유재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지금 유재수 씨 아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재수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더더더더 떨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자. 입을 열면 나는 큰일인데. 네. 아니 정말 진짜 배경이 뭡니까? 그 백그라운드 우리가 말 백그라운드를 하잖아요. 백그라운드가 네. 누굽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지금 공직자로서 그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네. 경기업체 공무원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도 영전해서 부산 부시장까지 갔다. 네. 야 과연 누가 봐주기 때문에 누구냐? 응? 네, 그건 뭐 거의 나왔는데 이제 삼철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무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무나 이제 인맥이 빵빵했다는 겁니다. 유재수가. 그래서 그 유재수가 이제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거기에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이 쫙 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 그다음에 이런 보안 메신저를 이렇게 쫙 떴는데 그걸 보고 지금 검찰에서 입이 쩍 벌어졌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거는 문어발이지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름이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유재수하고 다 얽혀 있다 보기 때문에 이게 조국 게이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유재수 동굴로 그냥 확 폭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당시에 조국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재수가 골프채 받았죠, 항공권 받았죠, 자녀 유학 비용 받았죠. 그리고 그걸 문자로 막 날렸어요. 이 엄마 골프 세트 너무 잘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날렸다는 거. 그것도 정말 얼마나 감동이가 부었으면은. 근데 조국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특강반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랬대요. 경미한 품위 유지의 위반 수준이다. 와. 그러면서 특강반의 조사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나쁜 놈이죠, 조국 그래서 진짜. 특감반에서 네. 분노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나쁜 이러면서. 네.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조국은 네. 이 건에서는 일단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는 네. 이제 재판 가면은 이제 빼겠죠. 난 몰랐다. 우리 부인이 다 한 거다. 난 몰랐다. 네. 따지면 이제 그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식으로 네.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습니다. 경제 공동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싸우겠는데 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유재수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네. 부분으로 빠져나가기 힘들 겁니다. 어찌됐든요. 본인 주장대로 이건 다 구속감이죠. 아니 그럼요. 얼마나 본인 입으로 이 말을 네, 해왔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 근데 빠지게 나지 못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유재수 건이 지금 뭐 무슨 철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 다른 네. 선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여기 아까 어떤 분이 임정석 동무는 지금 뭐 합니까? 네. 임정석 동무를 합니다. 네. 임종석 동무. 네. 임정석 동무. 근데 네. 임종석 동무는 내가 보니까 딱 이렇게 냄새를 맡고 얼른 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주제를 꺼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느닷없는 네. 불출마선은 그러니까.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아니 네. 보면은 무슨 좀도둑이 물건 훔쳐놓고서 뭐 나는 양심수다, 뭐 정치범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네. 아니에요? 왜일까요? 갑자기 집 다 이사해놓고 종로 이사해놓고 그러니까요. 다 할 것 같으면서 갑자기 느닷없는 불출마 왜일까요? 네. 제가 이 질문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게 뭐 추측하시라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네. 자 그리고 폴 변님께서 미국에서 저기 또 이 시간에 일부러 지금 일어나기는 힘든 시간인데 졸릴 시간인데 스포츠스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라고 고마움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저기 폴 변님이 저는 나이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직접 뵈니까 42살에 너무나 풋풋한 젊은 친구였어요. 근데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막 스포츠스로 후원받고 이런 게 우리 너무 저기 마음에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케이트님께서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이 보면은 유재수가 혼자 먹었겠느냐, 그리고 뭐 상납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자로서 취재하면은 늘 저희가 발견하는 건데요. 이 뇌물을 많이 먹은 공무원이라든가 왜 무슨 회사에 이 사람들이요. 뇌물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자리를 차지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딱 하나예요. 위에다가 상납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이 분배를 확실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혼자 먹지 않았을 때예요.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공범들이 지금 네. 제가 보기에는 유재수하고 이 텔레그램으로 했던 그 실세 정치인부터 시작해갖고 청와대에 아주 뭐 의리의리한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공범으로 엮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재수가 이렇게 웃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와, 앤디김님께서 안녕한 대통령 가자. 자, 힘 받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할 수 있고 나는 진짜 자기가 대통령 하면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얼굴도 좀 좋아야 돼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이고 과찬이시고요. 네. 네. 정말 참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방송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많은 분들한테 기운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반갑습니다. 이거 방송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지금? 자, 지금 이제 11시 반 됐고요. 저희가 그러면 40분에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너무 이렇게 미숙한 모습 보여드리고 이게 저희가 장비 때문에 참 곤란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점점 더 장비를 저희가 보완을 하고 제가 어디 가서 날품팔이라도 해가지고 장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이만님께서 정치는 팬덤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 빵빵 팬덤이 뒤에 있으니 힘내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든든합니다. 자, 고민정도 대변인인데 막 이래가면서 나옵니다. 자, 이현주 의원의 디지털 신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막 생각을 하는데 다음 총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지털 이현주의 디지털 신당을 비롯해갖고 온갖 당이 다 나올 가능성, 즉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통합을 이렇게 하려면은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밑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합의 전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참 어렵다. 또 통합이 되면은 또 한계한 대표의 그 거취라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어렵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갖고 있는 확실한 사람을 내가 국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네, 선거는 뭉치면 삽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뭉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뭉치는 과정에서 최소화,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저는 이제 내년 초까지, 내년 1월 말까지는 갈 것 네. 같습니다. 이 상황들이요. 정말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네. 되는데 줄리아 은님께서 분열되면 보수 폭망이 아닌가요? 그럼요. 네, 뭐 뭉쳐야 그런 됩니다. 네. 점은 있지만은 수도권은요. 네, 5%로 결정되는 지역과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당,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 어느 당이 나와서 5% 먹이면요, 네.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또 저희들 힘을 모아서 보수가 단합해서 힘을 네.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명지대학교에 그 저기 정치 그 분석하는 이제 김 교수라는 분하고 이제 네. 그분 이름이 김영준 교수 김영준 교수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세 가지 그 안을 얘기하더라고요. 보수가 통합하는 안이 1안이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토대로 해서 통합하는 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은 갑이 아니라 똑같은 의뢰 처지로 가가지고 빅텐트라는 걸로 해갖고 통합하는 거.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각자 우파들이 도생하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은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 거다. 주가 돼서는. 그래서 모두가 욕심을 버리고 빅텐트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 빅텐트에는 또 이분은 또 뭐라 하냐면 안철수가 꼭 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산 넘고 강 넘고 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또 박성민 씨, 이 정치 네.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 공학이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정치 공학만 생각하는 뜬구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정치의 현실에 발을 붙여본 사람이라서 이게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이 어떤 가치를 보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전현희 씨를 제가 그래도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 치고는 참 싸가지 있고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을 뽑아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 지역에서요. 예, 네. 왜냐하면 그분은 민주당의 가치를 갖고 있고 정교조 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뭐 해준다 하지만은 지금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민노총 찬성하고 있고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정치는 1+1은 2가 아니라 네. 1+1이 5가 될 수도 있고 네. 10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1+1이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네. 알 수 없는 게 정치고요.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게 또 대한민국 한국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또 기대를 가지고 또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아마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돼지가 있다 본가님께서 박성민은 좌파다 하는데 저도 박성민 씨를 참 잘 아는데 이분은 그냥 중도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 저도 여러분들한테 중도를 끌어 모아야 된다. 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은 중도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좋을 때는 이쪽 힘 있는 쪽만 붙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의 가치를 갖고 그럼요. 있는 네. 보수의 가치, 자유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굳건한 국가 안보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다음에 납부 거부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비어 부모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만났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각자의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물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 답을 보고 너는 안 돼, 꼽혀.
너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맞아요. 정원이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도를 끌어들이려면 우파가 선명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명언. 그 다음에 요로와 아케루님 안보 외교. 외교 중에서 외교의 목적은요 결국 안보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의 목적은요 네. 전리입니다. 네. 영속입니다. 영속입니다. 국가는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영속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본은 안보죠. 국가를 그렇습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또 갑자기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사람들 또 흥분 좀 많이 하세요. 네. 자, 우리 정말 리보고씨님께서 전현이 눈이 무섭대요. 엄마인데 오늘 이렇게 글 올리는 분은 봐도 너무나 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요. 네. 정말 제가 다른 유튜브 이 네. 댓글 다시고 이런 뭐 반응 보이시는 네. 분들 비하면 수준이 10단계, 100단계 높습니다. 다른 데 보면 말 욕하고 뭐 하는데 우리 그러니까요. 분들은 참 아까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다른데 이상한 데, 쉬면서 네. 다른데 그 댓글을 네. 봤더니 일단 단문이에요. 네. 뭐 싫어, 뭐 나가, 뭐 이런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의 바르고 내용을 정말 네. 빵빵하게 담은 네. 빵빵하게 담은 우리 시청자가 없습니다. 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네, 여러분이 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분들 네. 모시고 저 방송한다는 게 좀 뿌듯하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NK 엘린 말씀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음. 중도란 사람들 특징은 안보는 우파, 복지는 좌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는요 국가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요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네. 끝까지 책임. 남 탓 안 하는 네. 게 보수입니다. 네, 네. 모든 거는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수입니다. 네. 자, 프리버드님 물이 좋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물이 좋습니다. 네. 네. 인물들이 참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최병선님 올쏘.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11시에 예전처럼 라이브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금요일 날 네. 오후 5시. 5시에 매거진 한 네. 주의 시사를 총 정리하는 그 네. 방송은 저하고 같이 제가 우리 그렇습니다. 작가님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밀라님 오늘 막 자기 대통령 되라고 난리 났네요. 아이고, 제가 좀 꼭 되도록 하세요. 네, 능력이 좀 짧습니다. 네. 얼른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 이럴 때는 올쏘 파이팅 이러면서요. 그리고요 정말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지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친구한테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뭐 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 내 전화만 자주 받아주고 이거 안 된다고 막 내가 쓴소리만 할게요. 나 진짜 자기한테 나 정말 10원 한 장도 원치 않아요. 네. 자, 홍승희님, 제가 농담으로요, 막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친구한테 자기 대통령 되면 나 파파 뉴기니아 대사 이런 데 보내줘. 뭐 브루나이라든가 막 이렇게 농담했는데, 저 그러고 진짜 농담했습니다. 제가 왜 거길 갑니까? 그리고 진짜 농담을 했는데 그만큼 이 친구한테 제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후배로서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웃겼죠 여러분은. 자 여러분 그러면요 월요일 11시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뵙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5시 네, 매거진. 금요 매거진에서 매거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 편안한 밤 안녕히 되십시오.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